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지수 살펴보시게 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코스피 지수 제가 물론 하락장을 대비해야 된다, 현금 보유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주가 빠지는 거, 지수 빠지는 게 참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참 좀 심각하다. 현재는 정말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갭상승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하락으로 반납을 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0.34%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올라왔어요. 그나마 이제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엇갈렸을지언정 코스피 지수가 빠진다는 거는 코스닥 시장도 조만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진짜 정말 하락장 좀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장을 정말 대비하고 현금 보유 지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갭상승 이후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 종목 수가 오늘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 코스닥 시장 상장했는데 올라왔죠.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이 785종목, 하락 종목이 783종목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 한 0.7% 정도 올라왔으면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증시가 올라온 것 치고는 그렇게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 섹터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AI 섹터들이 조만간에 한번 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2차전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좀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경계심을 갖고 단기적인 이슈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좋지 못합니다. 트럼프 성향,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슈에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됐죠. 상원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정말 트럼프 2기 정부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무역 장벽, 관세 장벽, 거의 아메리카 대륙, 특히 북아메리카죠. 미국이랑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친하니까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남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남미, 멕시코만 하더라도, 중남미에서 멕시코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멕시코를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죠.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 노동자 임금 낮추는, 노동자들 다 뺏어간다. 상대적으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임금이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다. 무역 장벽 쌓아놓고 대륙적으로 만리장성 쌓듯이 멕시코 국경 장벽으로 막아놓고 이런 것들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AI 리튬 오전장 이런 또 강하게 나와줬는데 리튬 가격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이슈가 아닌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미국 증시 중소형주 기술주 상승할 거다. 왜? 관세 장벽이 없어지잖아요. 자국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보편적 관세 10% 인상.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40에서 60% 인상. 무역 장벽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또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한 나라죠. 식량부터 시작해서 천연자원, 석유, 가스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솔직히 장벽을 쳐도 가능하다. 인건비 수급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 살리면 미국 경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하락 나오는 거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재정 정책 올리고 있죠. 근데 통화 정책 긴축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늘릴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불균형에서 오는 하락, 그리고 자국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의 트럼프. 맞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너무 패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국제 관계에서 내가 하나를 양보를 했을 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이 양보를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1.5 뭐 나아가서 2, 3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국제 외교 관계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게 없죠. 미국의 강한 국방력을 우리 돈 쓰고 있고, 그럼 너네들이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면 철수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정치상으로, 국제 외교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미 정서들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또 막아줄 수 있는 건 또 미국뿐이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선 공화당, 상원 공화당, 이제 남은 건 하원이죠. 근데 하원도 이미 트럼프의 이제 공화당원들이 하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재선 3선 했을 때 트럼프 관련 이 하원, 이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여전히 차지할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트럼프 정부 2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락,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강한 미국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 가난해지는 정책을 피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좋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해야죠. 국제 외교 관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국힘은 그런 게 없는 면이 있죠. 전형적인 강약 약간 일본 마인드가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달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민생 정치상으로는 국내 정치는 다 똑같다고 보고 누구 하나 뭐 칭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정치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뒤로 넘어가더라고 하더라도 우린 증권에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죠.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누군가 보겠죠. 지금 현재 시장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코스피 지수 마감을 했죠. 코스닥 지수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바빠요. 뭐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나 이슈나. 지금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 관련 이슈, 관련 종목 섹터들, 조선업, 우주항공, 원자력,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 AI, 가상화폐 등. 그리고 테슬라도 있겠죠. 테슬라 관련주들. 이제는 확실하게 하락장이 시작이 됐으니만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현금 보유를 하면서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을 하고, 내가 손실이 크면은 보통 빼야겠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큰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옥이 될지 돌이 될지 그냥 똥덩어리가 될지 아니면 쓰레기 더미가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포트를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왜냐?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하락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하락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포트폴리오 교체 혹은 수정 보완을 하면서 우리의 계좌를 수익으로 채워나갈 때 혹은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야 될 시점이 바로 현재 시기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주요 일정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평가 지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 현재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동차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현재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시에는 보험원 이사 연설이 있죠. 지금 카시카리 총재가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발언까지 내려왔어요. 중립까지는 내려왔다고 봐요. 근데 보험원 이사 끝까지 매파거든요. 정말 강력한 매파가 여기 있었다. 어제는 파월, 오늘은 보험원이에요. 보험원 이사 매파이기 때문에 증시에 만약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던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변수들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국 증시도 역대 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극단적 탐욕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좀 신경을 써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만의 해석이 필요할 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하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보험원 이사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만한 변수에 대한 발언만 아니라면 시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가능하겠지만 보험원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 이 충격은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겠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 미국 증시도 하락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고 지수 하락 배팅 해야 된다고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반등은 지수 하방 배팅에 타점을 잡아야 할 눌림목 타점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 대비 충분히 더 해야 된다. 지수는 앞으로 더 빠질 거고 하락장은 단기적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장은 단기적인 수급이 매우 날카로운 시장이에요. 상승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간적으로 좀 분류를 하고, 이건 장기, 이건 단기, 이거는 초장기,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떨어졌던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해리스 관련주들, 여기서도 우리가 옥석을 좀 가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한번 집중하고 넘어가 봐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